대항해 시대 오리진은 없습니다. 프리셋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프리셋이 없습니다. 200명이 넘는 항해사를 좁은 선실에 넣으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항해사 배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게임을 진행하면서 계속 항해사를 교체했고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배치된 항해사의 스킬은 중첩될수록 효과가 증가합니다. 당연히 모험, 도역, 전투 컨텐츠에 따라 항해사를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아직 프리셋이 없다는 거고 매번 교체하는 건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키울 것만 최대한 엄선해 먼저 키우자는 겁니다. 첫 번째, 지식 레벨을 올리기 쉽게 기본 스탯이 높은 S급, A급, B급 순서대로 우선 육성한다. 근간이 되는 건 지식 레벨입니다. 예를 들어 모험 A급 항해사인 바스코 유네스 대발보아는 박물학이 메인입니다. 그러나 판매, 격상 등의 능력치도 B급 교역 항해사에 준합니다. S급, A급 항해사를 많이 배치할수록 전반적인 지식 레벨을 올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C급은 대체 불가능한 스킬을 가진 경우만 우선 육성한다. C급은 반대로 스탯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스킬을 보고 배치합니다. 조합상 대체 불가능한 스킬을 가진 경우만 우선 육성합니다. 특히 저는 함성을 보유한 C급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 사냥 시 그리고 초반 턴에서는 함성을 자동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후 프리셋이 나오거나 강저, 모의전 등 수동 컨텐츠를 더욱 해야 할 때 키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도에서 선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험 지식을 100% 발휘하는 파스대 1개, 전투 지식을 100% 발휘하면서 100병 보너스가 있는 해병 대기실 2개, 교역 지식을 100% 발휘하면서 구매와 판매 보너스가 있는 대기실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7선실 선박을 종류별로 다르게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기실을 줄인다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 선실에는 전문 지식에 맞는 항해사를 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쓰는 항해사와 배치에 대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좋을까 고민했는데 아예 제가 쓰는 엑셀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빠르게 보여드립니다. 1번함 충파 및 탱킹선 조한 페레로입니다. 2번함 포격 오토 스피노라입니다. 3번함 포격 로베르토 에제키엘입니다. 4번함 백병 타탈리나 에란초입니다. 5번함 백병 알베자스입니다. 6번함 백병 에르네스트 으페스입니다. 여기서 선박 번호는 의미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참고로 스킬 중첩 시 2레벨, 5레벨을 맞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함입니다. 충파 위주 탱킹선입니다. 조한 페레로의 광역 충파 싸움 유발은 60 기동력으로 125% 광역 피해를 입히는 매우 좋은 스킬입니다. 조한 페레로의 짝꿍 로코 알렌켈 역시 충파 능력치가 좋습니다. 조한 페레로와 함께 방어 무시 충파를 2레벨로 만들어 충파 공격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탱킹선은 포격 방어력 세팅이냐 포격 회피 세팅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회피 세팅을 테스트 중이므로 빅터 러셀과 진조이를 넣었습니다. 핵심은 피격시 포격 회피 증폭 2레벨입니다. 만약 방어력 세팅으로 간다면 디에고 데니 쿠에사와 루이드 스타텐을 추천드립니다. 피격시 포격 방어력 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조이는 네파 80이 돼서야 동남아에서 획득 가능하므로 초반에는 디에고 데니 쿠에사와 섞어서도 무방합니다. 디에고 데니 쿠에사는 보석거래 우대도 가지고 있어 버려지는 항해사가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포격 회피를 더욱 올리기 위해 트실리카트 신을 배치했습니다. 포격 회피 증폭인데 추후 A급 쿠말라 하야티와 2레벨을 맞추기 위해 미리 육성합니다. 포격 회피 증폭은 로코 알렌켈의 태생효과 포격 회피 마이너스 5%를 상쇄합니다. 참고로 태생효과는 동일한 걸로 겹쳤을 때 1레벨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태생효과는 한 선박에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페르난도 데마가야네스와 포격 회피 증가 2레벨을 맞춥니다. 특히
페르난도 데마가야네스는 사피의 술탄과 함께 신출 기몰 2레벨을 만들어 발동 확률을 높입니다. 선박 컨셉은 포격 회피지만 모두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출 기몰과 포격 방어력 증가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대부분 상황에서는 광역 충파 싸움 유발을 사용합니다. 간혹 거리가 안 나오면 충파 사거리가 한 칸 더 긴 충파 방어 무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동 사냥 시 AI는 적 선박과의 상성과 상황에 따라 충파, 포격, 백병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격보다는 공격력 배율이 125%로 좋은 백병 혼란 유발과 포격 층수 유발을 함께 배치합니다. 2번 함입니다. 포격 비주입니다. 오토스피노라의 광역 포격 싸움 유발은 조한 페레로처럼 60 기동력으로 130% 광역 피해를 입히는 좋은 스킬입니다. 단점은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공격력 배율이 좋으면서 사거리가 긴 강화 포격, 돛 손상 유발과 포격 화재 유발로 커버합니다. 패시브는 포격 공격력 증가와 증폭, 치명타 발생 증가와 증폭 등 2레벨 이상 겹쳤습니다. 공격 시 포격 회피 하강과 포격 방어력 하강을 곁들였습니다. 50레벨 이후 정밀 포격 혼란 유발은 일부러 5레벨을 맞춰놨습니다. 추후 강적에서 써먹어보려고 합니다. 정밀 시리즈는 레벨이 올라도 데미지가 올라가진 않는데 혼란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5레벨 기준 49%에 달합니다. 자동보다는 보스나 대인전 같은 수동 전투에서 사용하는 제압 스킬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AI 백병 공격을 대비해 60 기동력으로 125% 피해를 입히는 백병기 손상 유발을 배치했습니다. 3번 함입니다. 포격 비주입니다. 저는 오제도그의 첫 S급 항해사가 로베르토 에제키엘이었습니다. 가장 레벨이 높았기 때문에 로베르토 에제키엘을 제독으로 배치했습니다. 장플러리가 높다면 바꿔도 되고 당장 없거나 레벨이 낮다면 이번 함에 있는 패시브가 동일한 A급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주 스킬은 포격 혼란 유발입니다. 2레벨이라 기동력 소모가 높지만 사거리가 길고 혼란 확률이 쏠쏠합니다. 50레벨 이후에는 이번 함과 같이 광역 포격, 싸움 유발과 강화, 포격도 손상 유발이 추가됩니다. 로베르토 에제키엘과 장플러리는 거의 스킬셋이 같아 방어무시 포격 2레벨도 큰 장점입니다. 3번 함의 특이점은 윌리엄 클라이브입니다. 30레벨 이전에 고립시 포격 공격력 증폭을 가지고 있는 항해사는 윌리엄 클라이브가 유일합니다. 4번 함입니다. 백병 위주입니다. 카탈리나 에란초와 메리 스튜어트로 백병 혼란 유발 2레벨입니다. 기동력 소모가 크지만 공격력 배율이 138%입니다. 기동력이 부족한 초반에는 60 기동력으로 125% 피해를 입히는 두어르트 드메네즈스의 백병 중독 유발을 사용합니다. 50레벨 이후 카탈리나 에란초는 백병 사거리가 한 칸 더 긴 강화 백병기 손상 유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병함은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레벨 이후 난전 백병 중독 유발입니다. 125% 광역 피해 스킬이며 현재 이 스킬을 가지고 있는 항해사는 조지 앤슨, 샤를로트 코르데, 시마즈 요시히로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 셋을 각 함에 한 명씩 배치합니다. 두 번째는 고립시 백병 공격력 증폭입니다. 현재 툴팁 설명과는 달리 주위에 아군이 있어도 확률적으로 발동하고 있어 논란이긴 합니다만 1레벨로도 발동이 잘 되어 좋습니다. 특히 30레벨 이전에 고립시 백병 공격력 증폭을 가진 항해사는 게오르크 포슈파이어, 판필로 데나르바이스, 윌리엄 셰익스피어 3명이 유일합니다. 역시 각 함에 한 명씩 배치합니다. 패시브 설명은 반복했으니 생략합니다. 5번 함입니다. 백병 위주입니다. 알베자스는 기회 포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운이 좋다면 백병 2연속 공격도 가능합니다. 백병 관련 패시브를 2레벨씩 맞췄고 판필로 데나르바이스는 60 기동력으로 125% 피해를 입히는 백병 싸움 유발도 가지고 있어 좋습니다. 50레벨 이후 난전 백병 중독 유발, 그리고 포격이 필요할 때 오토스피노라처럼 광역 포격 싸움 유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안 드프아티에가 조합상 뜬금없는 이유는 함선간 태생 효과를 어느 정도 몰아주다 보니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항해사를 고용했다면 전투 위주로 배치할 때 디안 드프아티
바바라 팔머, 에니크 드아베스 같은 항해사를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A급이라 전반적인 교역 스탯이 높을 뿐더러 50레벨 이후 정밀 충파 혼란 유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한 페레로, 로코 알렌 펠과 함께 5레벨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항해사가 등장하면 디안 드쿠아티에나 바바라 팔머는 잠시 빼주셔도 됩니다. 헨드릭 파멜은 교역품 판매 시 중요한 판매 전략 스탯이 높아 목소리는 듣기 싫어도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에트로 콘티는 파수대에서 레벨업 중입니다. 얘는 스킬상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S급 제독이라 능력치가 매우 높아 추후 레벨을 올린 후 7번함 제독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이제 6번함을 여신 분들은 아예 제독으로 키우셔도 무방합니다. 6번함입니다. 백병 위주입니다. 핵심은 시마즈 요시히로입니다. 60 기동력으로 150% 피해를 입히는 백병 최고 스킬, 백병 구속 유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레벨 이후에도 난전 백병 중독 유발을 갖고 있습니다. 네파 80 달성 후 마카오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6번함의 단점은 치명타 패시브가 부족합니다. 대신 이분 바투타와 시마즈 요시히로의 행동 전 치명타 발생 증폭으로 보완합니다. 무엇보다 백병 구속 유발의 배율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합니다. 이 외에 추천하는 항해사를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카베사 데바카, 시마즈 요시히로처럼 150% 피해를 입히는 백병 구속 유발을 갖고 있습니다. 니콜라우스 페데르만, 박누락이 높고 백병 혼란 유발 등 스킬이 다 유용합니다. 자크 카르티에 역시 박누락이 높고 125% 피해를 입히는 백병 화재 유발을 갖고 있습니다. 보석 거래 우대도 있습니다. 알론소 데오헤다 역시 125% 피해를 입히는 백병 화재 유발과 더불어 보석 거래 우대가 있습니다. 루이스 스콧, 백병 방어 무시를 5레벨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 스킬도 추후 강적과 같은 방어력이 높은 적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정밀 백병 시리즈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터롤리, 포격 치명타 패시브로 좋고 125% 피해 포격 침수 유발이 있습니다. 디에고 데니 구에사, 로이드 스타텐, 비격 시 포격 방어력 증폭이 있습니다. 방어력 세팅 탱킹선에 유용합니다. 특히 디에고 데니 구에사는 보석 거래 우대도 있습니다. 앤 불린, 얀 피터손 푼, 로드리고 데바스테다스, 야고프 판넷, 헨리 미들턴 등 보석 및 향료에서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 초반에 넣어서 레벨업 해두시고 교체해도 무방합니다. 모든 항해사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애매하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제독과 항해사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본 방식을 염두에 두고 직접 배치해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랑하세요.